자, 중국으로 떠난 최고의 요리 기행 사천식 가지볶음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사천식이다라고 하면 좀 매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매콤한데 이제 뭐 다양하게 뭐 고춧가루라든지 뭐 요즘 뭐 두반장이라든지 그런 좀 이렇게 유리병에 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칠리 오일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섞어서 좀 융합적인 그런 맛을 좀 내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이제 가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를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가지가 사실 요만한 것도 있고 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단단한 거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가지 요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드세요.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물컹한 게 싫으신 거거든요. 질겅질겅 식감 싫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주세요. 토막을 내서 이제 등분을 해주시는데 너무 작게 하면 아무래도 수분이 좀 빠질 때 볼품이 없으니까 가지가 주인공인 만큼 이렇게 해서 좀 토막을 이 정도로 내주시고요. 이 수분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분가루를 묻힐 거예요. 지금 바로 전분가루를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안 묻어나고 간도 안 배어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가는 소금을 살짝 조금 뿌려서 여기에다가 여기 수분이 금세 나와요. 그러면 그 수분에다가 전분을 묻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뿌린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물이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옮겨놨다가 이따가 비닐에 담아서 제가 전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두부를 준비해봤어요. 이 두부는 뭐냐면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한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 두부랑 좀 다르게 좀 딱딱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약간 유부처럼 이렇게 딱딱한데 이거는요 제가 한번 얼렸어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동을 할 건데 어떻게 얼리냐면 여기 제가 얼려놓은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채로 구입을 하셔서 물이 있잖아요.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 되면 꺼내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조금 놔두면 물이 좀 살짝 튕기잖아요. 그렇죠. 살짝만 버린 다음에 뜨거운 물을 여기다 넣으세요. 뜨거운 물을요? 네, 좀 있으면 또 차가워지죠. 그런 거를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해서 해동을 그렇게 시켜주신 게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동을 얼렸다 해동을 시키면 뭐 두부의 뭐 맛이 더 좋아지나요? 두부의 질감도 달라지고 영양가도 단백질이 거의 한 뭐 6-7배 정도가 높아져요. 올라가나요? 근데 이거를 언두부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물기를 키친타올에 올려서 꺼주나 이렇게 해서 한번 빼주면 여기 있는 이 구멍들이 뭐냐면 일로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응축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몸에 뼈 건강에 필수인 그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 하나가 류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입자가 커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수분은 빠지고 그 함량이 높아진 두부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함량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 150g을 이렇게 해서 얼렸던 두부를 다시 해동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부스러지지 않고 그쵸. 부스러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간도 잘 배고 그래서 약간 유부 같은 질감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막 볶다 보면 중국식으로 볶다 보면은 마파두부인데 막 이게 다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찌개용으로 해도 되고요. 부침용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부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게 오늘 풋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부를 얼려주면 식감이 쫄깃해지고 양념도 잘 배고 부서지지도 않고 영양가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고추 그 칠리 오일이라는 건데요. 칠리 오일이요? 우리는 보통 고추기름 하고서 고추 기름만 쓰고 그 고춧가루를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 이제 중국 그쪽 중화권은 요거를 같이 볶으면서 넣어 먹어요. 그래서 뭐 브랜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칠리 오일이라고 해서 건더기 있는 거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2큰술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일이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따로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오일을 여기다
넣고서 따로 요걸로 볶아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두반장은 굉장히 소스가 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 큰술만 넣어주시고 두반장. 굴소스가 굴소스, 예. 항상 집에 있죠. 굴소스도 있죠, 예. 달면서 간이 간장하고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굴소스도 반 큰술 넣어주시고 네. 간장은 한 큰술 넣어주세요. 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양조간장 정도로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를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한 큰술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고 청주, 소주도 예. 괜찮고요. 여기 지금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넣도록 마지막에.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다진 마늘은요 고기 볶을 때 넣을 거고 후추는 그냥 미리 여기다 좀 뿌려서 바로 지금 밑간을 좀 해두고요. 네, 소금도 여기다가 조금 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이렇게 섞어 놓고요. 이제 가지의 수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이제 가지를 봉투에다가 한번 담아서 네. 전분가루를 묻혀서 쉐키쉐키 수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쉐키쉐키 너무 좋은데요. 봉투에 넣어서 네. 전분가루를 묻히는 거죠? 네. 아니면 체에다가 바로 위에 채워도 되는데 그럼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하면 설거지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전분이 잘 붙을 거예요. 근데 넣을 때도 처음부터 여기에 그냥 넣는 것보다 요거 전분을 적당하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꾸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살짝만 묶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때 정말 가지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묶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면 그 기름을 다시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코팅이 되면 한번 털어줄 거예요. 그래서 큰 볼을 주시면 요거 하나만 털어서 요거를 튀겨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에다가 해서 놔주시고 요거는요 그냥 오래 두실 필요 없이 바로 튀기면 돼요. 후다닥 사천식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지가 영양분도 참 많고 요리를 잘해서 먹으면은 질겅질겅한 맛도 안 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맛있게 또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 정도 되면 튀기면 되는데 그냥 가슬가슬한 정도로만 익히면 되거든요. 여기서 100%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한 기름에 튀겨주시는데 여기 이 보라 색깔 있죠? 네. 요게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인데 요게 이제 우리 눈을 좀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말도 못하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장 건강에도 좋고 가지는 사실 정말 먹으면 좋은 그 식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좀 이렇게 쫄깃쫄깃하면 이거 뭐지? 이러고 먹을 수도 있고 일단 물컹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먹을 때는 그런 고춧가루 같은 양만 조절해가지고 그쵸, 오늘 예.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질겅질겅과 쫄깃쫄깃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이제 수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전분이. 이게 약간만 갈색되면 돼요. 너무 갈색이 되면은 또 이제 숨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 정도로 좀 두꺼운 것만 조금 더 오래 해서 작은 거는 좀 건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한꺼번에 건질 건데요. 그래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푸짐하죠. 다 돼서 네. 살짝 식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이를 볶아 볼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향을 내줄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하고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조리법이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런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향채를. 근데 요거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칠리 오일에 있던 고추기름도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고추기름으로만 하면 더 좋지만 이게 타버리거든요, 금방.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서 여기 마늘. 편성기 한 거 3개 정도랑 여기 생강채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타기 때문에 고추 기름이 한 번 익었던 거기 때문에 발연점이 굉장히 참기름처럼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향만 내주다가 여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80g 정도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고기가 반 정도 볶아졌을 때 아까 그 양념을 요 다진 마늘하고 함께 넣어줄 거예요. 다진 마늘 한 2작은술 넣은 다음에 요거를 향을 살짝 내고요. 양념 섞은 거를 골고루 섞어서 여기 고기에 간이 벨 수 있게 여기다 넣어주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넣는데 이때 제가 두부도 같이 간이 쏙쏙 벨 수 있게 넣어볼게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고기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약간은 덩어리 있게 그냥 그 정도로 이 정도로만 익히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이 먼저 한번 배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쪽에 청주랑 그다음에 식초를 저한테 주시면 먼저 이 청주로 한번 날려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초가 반 큰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맛이 확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큼한 뭐 살라탕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충분히 간이 벨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가지를 넣기 전에 한번 요거를 전분물을 네, 한 150ml 정도를 잘 섞어서 그냥 전분가루 넣어서 섞어준 거예요. 2작은술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되게 묽어 보이지만 금세 이게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걸쭉해지니까 좀 저어주셔야 돼요. 전분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야, 딱 여기까지는 정말 마파두부네요. 네. 보통 제가 기름이요, 총 고추기름이 2큰술이 들어가는데 제가 고추기름 1큰술은 나중에 넣는 이유가 그래야지 위에 이렇게 떠 보이고 그렇게 그쵸, 네, 순두부찌개 보면 위에 뜬 것처럼 그래서 매콤한 거 또 좋아하시면 여기 타이고추나 이런 말린 고추 있죠? 이거를 한두 개는 좀 깨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매콤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지금 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가지를요, 예. 가지를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쫙 다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휘리릭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분이 다시 물기를 만나면서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추기름 1큰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간이 배서 더 맛있지만 지금 그냥 바로 드셔도 맛있거든요. 네, 선생님,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후추 좀 뿌리고요. 바로 담을까요? 예, 담아주세요, 선생님. 와, 맛있겠다. 자, 이제 한번 덜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채소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도 약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뭐 메인 요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두부도 이렇게 보면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 보면 모양이 잘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네요, 정말로.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 가지니까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도 가지의 바삭하고 쫀득하면서 고소한 맛을 좀 느껴보세요. 자, 사천식 가지 볶음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건새우 볶음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바삭함이 유지되는 그런 매콤 건새우 볶음의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건새우를 촬영하면서 있길래 몇 번 집어 먹어봤는데 네. 그 새우 과자처럼 너무 맛있고 네. 혼자서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살짝 볶아주면은 그 질긴 맛이 더 사라지면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고춧가루 들어가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소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수분이 없어요. 네, 보통 뭐 볶음할 때 이거 좀 짜니까 어차피 뭐 물도 넣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은 적당하게 하면서 이것도 먼저 볶아줘서 수분도 날려주고 해서 그렇게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멸치도 살짝 볶은 다음에 수분을 빼줘야 질김이 없어지는데 새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우는요 약간 달군 팬에 살짝 볶아주시면 마른 팬에 네, 마른 거죠?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달구지 않은 거에 하면 오래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질겨지고 오히려 색이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색은 그대로 유지되되 살짝만 여기는 한번 체에 털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몇 번씩 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색이 이제 좀 이렇게 노랗게 되려 그럴 때 불 조금 줄이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기름을 먼저 한 큰술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입혀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넣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름을 살짝 더 둘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가 색이 곱게 입혀지게. 왜냐면 양념을 다 섞어버리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김치 양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살짝 불 꺼줘도 돼요. 그래서 총 기름은요. 하면서 중간중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늘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볶은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도 넣고요. 설탕도 넣어주시고 소금도 살짝 넣어주세요. 조금만 한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야, 맛있는 냄새 확 올라오네요. 대파는 이 정도 넣으면은 향이 아주 이제 달달한 게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름 조금 더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요. 이제 이렇게 타지 않게.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맵다는 사천식 가지볶음보다도 이 건새우 볶음 한국인의 매운맛이 확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냄새로 더 맵지 드셨을 때 그렇지 않을 고춧가루가 거예요. 그렇게 매운 게 아니면 그렇게 맵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때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윤기도 있지만 단맛도 잡아주고 설탕은요 나중에 너무 이렇게 좀 바삭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만들고 결정체가 생기거든요. 먼저 이렇게 깨도 맛있겠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접시에 담아서 바로 또 깨 조금 더 뿌려주도록 할게요. 2번을 이제 저희가 구워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른 팬에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채소들하고 같이 해서 마늘종 같은 거. 마늘종은요 진짜 넣고서 그냥 마지막에 섞여주기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은 쭈글쭈글해지면서 나중에 수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눅눅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볶고 모양도 살아내게. 드시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또 드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신 식은 다음에 넣어주시면요 바삭한 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 식은 다음에 넣어야 된다. 네, 식은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이 펼친 상태로 좀 식힌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만만한 건어물 반찬인데요. 과자보다 바삭하고 맛있는 건새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칼칼한 맛에 반하는 사천식 가지볶음.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꽁꽁 얼린 두부를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두부에 수분이 빠져 식감이 쫄깃해지고 양념이 쏙쏙 잘 스며든다는 사실. 고소한 가지와 쫄깃한 두부의 환상조합. 사천식 가지볶음으로 영양이 꽉 찬 별미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